자, 안녕하십니까. K투자정보에서 드리는 오늘 시황 및 그리고 수급 현황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재미가 없죠. 예, 지난주에는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번 주는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시장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계속 그 흐름에 있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해외 시장 쪽으로 보면요. 해외 시장 쪽에 해외 시장 쪽 보시면 일단 해외 시장 쪽에 오늘 뭐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제롬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아, 일단 중국과의 그 무역 분쟁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어, 미국은 추가적인 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내포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혹시라도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도달하지 못하면 금리를 인상을 제한할 것이다라는 언급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시장을 좀 부양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의사 언급 자체가 뭐 시장이 좋든 나쁘든을 떠나서 일단은 경기를 좀 부양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장 초반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좀 상승세가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장이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 현황이 상당히 좀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수급에 대한 현황을 좀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면 그 전에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시장의 모멘텀이 부재하다. 그러니까 시장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다. 결국에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내외적으로 봤을 때 쉽게 뭐 긍정적으로 전환될 만한 아, 뉴스가 없다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북한과의 비핵화 협의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것이다. 그래서 계속 좋은 그 관계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지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포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 남북 경협주들은 그런 부분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뭐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으면 계속 정제 제재에 관련된 부분도 장기화가 될 가능성도 높고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북경협주들은 지난주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또 그 어제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발언으로 인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지난주에 7월 6일에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죠. 근데 지금 2주 안에 이제 360억 달러를 했고요. 360억 달러. 그리고 아직 죄송합니다. 340억 달러. 그리고 아직 160억 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언급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게 이제 2주 안에 발표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2주 안에 결정이 돼서 발표가 될 것이다. 이 가운데 이제 7월 6일부터 7월 22일이겠죠. 2주니까. 22일까지 다시 160억 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2천억 달러가 또 나왔죠. 2천억 달러. 예, 2천억 달러는 9월 중에 8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9월에 결정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8월 한 달 정도 중국과 미국이 잘 어떻게 보면 협정을 맺을 수 있는, 그리고 암암리에 좀 중국이 어떻게 보면 좀 한 단계 물러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중국과 미국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중국이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약 5천억 달러고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이 1,300억 달러 약.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많이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 금액 차이가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500억. 왜 그러냐면 지난번 500억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불가피하게 미국이 관세했었던 금액만큼 똑같이 부과를 할 것이다. 근데 이번에 2천억을 부과를 했단 말이죠.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2천억에 대한 부분을 부과를 했는데, 이제 중국은 2천억 달러를 부과를 할 수도 없죠. 왜 그러냐면 1,300억 달러 규모로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민에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중국과 미국이 무역 분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피해를 보는 건 중국이 더 크다. 그리고 결론은 미국이 승산을 할 수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런 부분으로 보고 일단 8월까지 2천억 달러에 대한 규모에 대한 관세가 얼마만큼 빠른 시일 안에 중국과 해소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만 저희는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이제 시장이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16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가 언제 나타날 것이냐, 이거를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지금 0.3% 상승, 그리고 홍콩도 0.23% 상승, 항생지수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눈치를 보면서 한 0.23% 내외로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0.2%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리고 또 중국이 위안화를 또 상승을 시켰습니다.
위안화 상승에 대한 부분은 결국 이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린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이 좀 있죠. 예. 예, 그런 부분도 일단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뭐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면 원달러도 지금 1130원 정도를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역시 원화 가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외국인들이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도 선물 쪽에서 한 2,7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 이 부분을 그대로 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 거래소 시장 볼게요. 거래소 시장 보면 결국 외국인 350억 매수, 그리고 기관 마이너스 343억 매도, 그리고 개인 플러스 762억 매수. 예, 코스닥 외국인 39억 매수, 기관 플러스 241억 매수. 역자를 다 뺄게요. 그리고 개인도 마이너스 58억 매도. 그리고 선물 외국인이 마이너스 2722억, 기관은 2438억 매수. 그러니까 기관이 매수를 그나마 좀 해주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를 기관과 개인이 해주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이 수급이 얼마만큼 장막판까지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환이 안 된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 오늘도 뭐 어제와 같이 뭐 약보합권 내지는 뭐 약세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급에 대한 흐름은 개인들이 얼마만큼 매수를 가담하는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결론적으로 오늘도 장 초반에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매수를 하니까 코스닥 시장을 일부러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대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근데 다시 개인이 그러니까 매도로 전환되니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이제 바뀐 거죠. 코스닥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거래소 시장과 선물 시장은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지만 그 최근의 변동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래소보단 코스닥이 변동성이 더 크다라는 부분도 이 개인들이 수급이 얼마만큼 변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장 막판까지 가면 결론적으로 시장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이 굳이 뭐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못합니다. 뭐 어제와 더불어서 이제 블랙록 관련된 미국의 운용사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에 대한 펀드를 조성할 것이다라고 해서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뭐 보물섬을 찾아냈다. 그래서 뭐 신일그룹에 관련된 제일제강이 오늘 상한가인데 2000년대 초에 동아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동아건설이 360원 이었는데 그때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듯 마는 듯 했지만 이 그 보물선 한번 찾아서 100배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관리 종목 지정됐고 회사가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2004년도 때인가요? 다시 한번 뭐 보물섬을 또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 허위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투자한 만큼 수익을 내기도 상당히 좀 어려울 뿐더러 만약에 보물섬을 찾는다라고 해도 그 관련된 부분에
자산이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어디에 또 귀속이 되는지도 계속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결국에 러시아 그 선적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또 자기네들 문화재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죠. 예, 그리고 보물섬을 지금까지 뭐 찾아가지고 잘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보물섬을 찾는 데 있어서 금액도 상당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만큼 희소성이 있는지, 아, 그리고 얼마만큼 만약에 뭐 다 무난하게 다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보물섬에 남아있는 금이 과연 얼마만큼 있는지, 뭐 그래서 그 부분은 단기적인 그냥 이슈 재료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접근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오늘 시장 뭐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지난번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상승이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역시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해야 된다. 뭐 그렇지 않고서는 상승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차라리 추가 저점은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려고 하는 흐름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매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종목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계속 뭐 문자로 뭐 전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시장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